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다음 주 초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정부가 예정대로 이 분양가 상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네,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집값이 안정화될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있지만 경기가 불안한 이 시점에 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느냐에 대한 의문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 이슈진단에서는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3698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부동산 전문대학원 최황수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지금 이제 공공택지에 이미 적용되고 있는 이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는 민간에는 분양가에 대해서 뭐 따로 규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조금 이제 다르긴 한데요. 네네네. 민간 택지 지구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다만 그 적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3개월 연속 이제 물가 상승률을 2배 이상 초과하는 지역들. 2배요? 뭐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지역이 한 군데도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간 택지 지구에도 이런 적용 요건 자체를 좀 완화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라는 게 이번 분양가 상한제 제도의 개선에 대한 골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지금은 그 공공택지나 이 민간택지의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 건가요?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비에다가 그 매년 좀 바뀌게 되는 이제 그 기본형 건축비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 이제 기타 비용을 더하고 거기에 일부 약간의 적정 이윤을 더해서 어쨌든 그러니까 인근에 있는 시세보다는 이제 낮게 분양을 이제 하는 것이 공공택지니까요. 공공택지고요. 네. 민간 택지 같은 경우 이제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비교 사례법이라고 해서 인근 지역의 시세를 이제 비교하는 그런 어떤 측면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원가법이라고 해서 분양 원가에다가 개발 이익을 더한 그런 방법이 있고 세 번째로는 수익환원법이라고 해서 미래에 대한 수익까지 이제 반영을 해서 예상 투자 수익률을 감안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는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원가법에다가 이제 인근의 어떤 시세들을 또 비교를 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버무려서 이제 같이 결정을 좀 하는 보는군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분심이라고 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어쨌든 인근의 시세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가 차이가 안 없게끔 나는, 네. 이런 식으로 분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주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세부 내용이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네. 되고 있는데 이게 발표가 되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 규제를 받게 되고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도 지금 논란이 많거든요. 굉장히 파급력이 전 크지 않을까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아마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 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막판에 밀어내기식 분양들도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이 대단히 시행 높습니다. 전에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즉시 시행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유예 기간을 좀 일부 줄 텐데 예. 그 전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푸시를 해서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많은데 좀 개인적인 이제 관심은 예. 앞서 뭐 보도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민간 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요건을 완화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 기준점을 어디에 둘 것이냐도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택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중에 네. 절차들이 이제 진행하는 절차들이 쭉 있을 텐데 그 중에 뭐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진행된 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안 하겠느냐, 아니면 이미 뭐 그런 어떤 절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2주까지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뭐 적용을 하겠느냐, 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제 논란이 될수 관심이 있겠네요. 되고 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지 못한 지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예. 이거는 굉장히 타격을 받을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재개발 재건축을 앞둔 지역이 강남 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렇죠. 첫 타깃 자체가 강남 상구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이게 규제 대상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만약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남 3구, 4구 정도만 예. 이제 국한을 한다면 시장의 예상보다는 조금 범위가 작은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걸 좀 크게 범위를 이제 넓힌다면 아마도 뭐 제 개인적인 예상은 투기 지역이라든가 투기 과열 지구까지 만약에 확대를 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가 지금 서울 전역하고 예. 이제 과천하고 세종시하고 이제 대구 수성구하고 광명 하남 정도까지가 예. 해당이 되거든요. 예. 그러면은 약간의 시장의 전망보다는 조금 더 크게 지역들을 확대하는 게 아닐까라고 예상해 봅니다. 네.
네. 사실 상한제, 이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분양가에 어떻게 보면 천정을 두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그럼 분양을 이제 받으시려는 분들한테는 좀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희소식이 맞고요. 맞나요? 지금까지 버텼고 기다렸고 했던 그러니까요.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희소식이 분명히 되고 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 항상 반작용이란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또 다른 이제 로또 아파트 청약 시장이 우려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고요.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주택 시장이 굉장히 양극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청약 시장만 과열이 되고 기존에 있는 매매 주택 시장은 조금은 좀 침체가 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날 소지들도 충분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로또 청약 얘기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이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안해서일까요? 지금 전매 제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로또 청약도 역시 좀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청약을 하고 청약에 대한 과열이 되는 건 마찬가지일 것 같은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게 한 5년 정도의 전매 제한을 준다고 네네. 하더라도 네. 뭐 장기적으로 내가 5년 뒤에도 분명히 시세가 현재 그 청약하는 가격이 현재 시세보다 낮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이런 부분들은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청약을 이제 하고 나서 당첨이 되고 나서 전매를 굉장히 장기간을 둔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안에는 또 주거도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러한 어떤 전매 제한이 로또 청약이라든가 청약 과열을 궁극적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가격에 대한 제한을 두는 거다 보니까 과연 이 정책을 통해서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집값도 잡을 수 있을까?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막 꿈틀대는 것도 잡을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은 남는 것 같아요. 뭐 그동안 예전에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했던 시점들을 이제 회고를 해보면 예. 상한제가 적용되고 나서 가격이 잡혔던 것들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썼던 약간 극약 처방 같은 그런 측면들이 있긴 해서요. 네. 아마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데는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사실 이게 재건축 조합원들한테는 네.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이건 대형 악재고요. 예. 대형 악재죠. 예. 네. 특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원래 수익성의 논리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익성의 근간이 되는 것이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이 차익분이 크면 클수록 사업이익이 늘어나서 네. 결국엔 그 사업이익이 늘어난 사업이익이 기존에 있는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줄이는데 이 사업이익이 쓰여지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도 적용을 해서 뭐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아무래도 일반 분양가를 높이 책정할 수 없다 보니까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의 차익이 줄어들면 당연히 사업이익이 줄어들고 그 사업이익이 줄어드는 것만큼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지금 당장에 여태까지 계속 진행을 하며 동의도 하고 조합의 입장에 따라 잘 이렇게 이끌려서 추진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불리할 것 같고 네. 괜히 내 집만 뺏기고 나서 나한테 별로 득이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할 게 아니라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시스템이 바뀌었을 때 두었다가 나중에 하자라는 생각을 네.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다 보면 상당히 이 사업 자체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해지고요. 그래서 공급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얘기가 네, 나오네요. 심한 경우에는 예. 추진되는 재개발 재건축 자체가 아예 무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해지를 한다든가 예. 그런 어떤 분위기라든가 이런 이슈가 늘어나서 아예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는 공급 자체는 상당히 도심에는 좀 어려워지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 사실 뭐 최근에 그 분양가 전매 제한이 이제 풀리면서 입주를 기다렸던 뭐 네. 일부 지역들이 있습니다. 뭐 신규 아파트의 뭐 강동이나 마포 이런 곳들이 있을 텐데 신규 분양 희소 가치가 아무래도 좀 이제 떠오르다 보니까 몰리는 상황들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아마도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만 붐비는 현상은 이제 계속 이제 이어질 것 같고요. 네. 결론적으로 정부의 의도가 어느 정도는 아마 효과를 볼수 있을까요? 충분히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 연구 보고에 의하면 상한제를 적용하는 것과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집값이 오르는 것은 그다지 큰 이제 관련이 없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긴 한데요. 네. 사실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도 조금 이제 곱씹어서 봐야 되는 것이
이 상한제가 실시하는 기간 동안만 볼 것이 아니라 상한제가 실시가 되고 나서 이것이 이제 해지가 되거나 풀리고 난 이후의 어떤 또 상황들도 롱텀으로 본다면 네. 분명히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또 신규 주택에 대한 이전 수요를 충족을 못 시켜서 가격을 또 띄웠던 그런 현상들도 분명히 관가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서도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그래서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기 전에 건설사들이 분양 물량을 미리 지금 밀어내기 식으로 쏟아낼 가능성을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사실 뭐 서울 강남 상구를 제외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미분양 사태도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아마도 상한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가격이 분양가가 높다 보니까 아니 지금 가격을 동일한 품질의 어떤 그런 상품이 있는데 얘는 싸고 얘는 비싸다라고 한다면 비싼 거는 보류하고 싼 것을 기다릴 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소비자들은 항상 또 합리적인 어떤 사고를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그런 어떤 가능성도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청약에 많이 몰린다고 봤을 때 실제로 이제 가점제를 적용받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들이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라고 봐도 되나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는데 약간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게 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비싼 아파트가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지금 대출이라든가 이런 게 규제가 또 많이 네, 있고요.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DTI라든가 DSR까지 하면 결국에는 청약 가점이 높은 조금 있는 집 그런 또 자제들이라든가 네. 이런 사람들만 또 소득이 좀 혜택을 되시는 보는 분들이. 이런 분들만 또 혜택을 보는 이런 현상들도 약간의 또 그 시장에서도 양극화가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양수 경영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감사합니다. 들었습니다.